북구 장이동에 네. 찬누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32평. 네. 요거를 어떻게 매매를 팔아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언제부터 들고 계셨을까요? 2년 전에, 지금 딱 2년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도 검색 마무리하셨고요. 바로 인사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님은 이 아파트가 하나 갖고 있나요? 제가 사실은 다주택자예요. 근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네. 요거를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정리를 하면은 나머지 두 개가 좀 세금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정리하는 게 어떤지, 근데 거기 좀 호재가 좀 있어서 네. 고민 그렇군요. 중입니다. 자, 다주택자의 어떤 흐름에서는요, 지금 방금 잘 말씀하셨어요. 이 세금이거든요. 세금인데, 다주택자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를 사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윳돈을 써서 하나 더 사자 해서 하나 더 사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근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올라가니까 또 여유가 있으니까 빚을 내든 뭐 해서 또 하나 더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가격이 쭉 올라갈 때는 그게 참 좋아요. 참 좋죠. 근데 문제는 그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죠? 네. 제가 보는 눈에는 정점까지 이미 넘어갔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고 느낄 만큼 제가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정점 부분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도 많은 아파트들이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1년에 거래 건수 해봐야 뭐 3건, 5건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근데 그것이 증여로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로 매매로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문제는 이렇게 막 치고 갈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처럼 매수자들이 막 붙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점을 딱 지나가면은 가격을 내려도 가격을 낮춰서 팔려고 해도 이때 구입할 사람은 못 구해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구입을 해서 올랐다는 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정점을 놓쳐버리면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버리는 거고, 못 팔았을 때는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개가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떨어질 때의 데미지는 다주택자는 굉장히 커요. 그때는 손절을 해서라도 내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막 빚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버는 시기는 실제로 올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하게 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었어야 된다. 한 곳에 아파트라는 곳에 올인을 해서 모으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쭉 제 방송을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도 작년에도 아파트 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 뜻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그 시점에서 사서 올라갈 여진이 있어도,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오르더라도 어느 시점 되었고 내가 팔려고 했는 시점에 다가갔었을 때는 그것이 올랐는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을 과거에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샀던 사람들이 팔 때 되었고 2010년도, 11년도 되었고 왕창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12년, 13년도에 바닥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다주택자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그 고통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 입장에서는 방송에 대고 올라가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투자 금액 대비 큰 마진이 없으니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계속 피력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도 이 물건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 보니 가격대가 10억이 안 가는, 그냥 7, 8억 수준에 머무는 30평대 기준으로 10억이 넘기 어려운 그런 아파트다 보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매수세는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요. 네. 이게 그렇다고 보면 얘는 하루라도 빨리 팔기를 원하는 거고요. 어떤 호재를란 걸 가지고 끌고 갈 게 아니고 그 호재의 이상으로 악재라는 것은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면은 그래서 여기 호재라고 해봐야 저 왕십리에서 올라와서 고려대 거쳐서 여기 이제 동부 경전철 하나 들어가는 게 단데 네네. 물론 이 경전철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이 경전철 들어온 거 아시죠? 우이동. 네네. 그 경전철 라인에 한번 가보시면은 우이 경전철로 인해서 가격이 치솟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도 제가 경전철 나올 때마다 경전철로 이게 가격이 치솟으려면은 경전철이 생기니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걸 팔고 일로 가자 해야 얘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몰려들 정도로 아니다는 거지. 이미 다른 데는 다 지하철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6호선 자락에 돌고저역이라는 석계역 쪽에 있는 주택들을 팔고 일로 가겠느냐, 미아리역 쪽에 있는 가겠느냐. 결국에는 요 주변에 있는 그 끼리 싸움인 게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한 리스크 해지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얘는 빨리 정리를 좀 하고 투자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틀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요거는 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